오늘은 영유아 기질 그리고 기질이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질은 아이가 원래 타고나는 반응 스타일인데요. 어떤 아이는 작은 자극에도 확 반응하고 어떤 아이는 천천히 반응하고 또 어떤 아이는 늘 밝고 적응이 빠르죠. 이게 바로 기질의 차이예요. 기질은 여러 요소로 나뉘는데 학자마다 나누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모델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NILS 모형, 그리고 EAS, 그리고 로스바트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ILS 모형은 현장에서 또는 주변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기질 분류인데요. 활동 수준, 규칙성, 적응성, 기분이나 산만성 총 9가지 요소로 나뉘고 이걸 바탕으로 아이들을 순한, 까다로운, 느린 기질로 분류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NILS 세 가지 유형을 먼저 살펴보면 순한 기질은 40% 정도를 차지하고 적응을 잘하고 명랑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아이들이고요. 까다로운 기질은 약 10% 정도인데 변화를 싫어하고 부정적인 정서가 강한 경향을 보입니다.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 약 15% 정도이고 천천히 움직이고 생각하고 새로운 환경에 부담을 느끼는 아이들이죠. 마지막으로 35%는 혼합형 기질인데 다양한 특성의 조합으로 나타납니다. EAS 모형에서는 기질은 유전적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는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이 세 가지로 기질을 설명하는데 특히 정서성이 중요한데 부정적인 정서를 강하게 표현하는 아이들은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서성이 높은 아이는 작은 일에도 울컥하거나 화를 갑자기 내죠. 블록이 살짝 무너졌는데 크게 반응하고 친구가 살짝 스쳤는데 자기를 밀었다고 격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정서성이 높은 유형에 속하고요. 로스바트는 기질을 좀 더 현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크게 반응성과 자기 조절로 나누는데 쉽게 말해서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 그리고 그 반응을 얼마나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기질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았죠. 이처럼 반응성이 높은 아이는 자극에 바로 반응을 하죠. 종이 한 장이 찢어져도 울거나 친구가 장난만 쳐도 화를 내거나 자기 조절이 이렇게 낮으면 감정을 스스로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NILS의 세 가지 유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순한 기질의 아이는 우리에게 정말 고마운 아이들이죠. 밝고 적응이 빨라서 집단에도 잘 녹아들고 선생님이 함께 우리 이거 정리하자 하면 네 하고 바로 하고 새로운 놀이를 제시하면 일단 시도해보죠. 친구가 실수해도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너무 순해서 우리가 괜찮겠지 하고 지나칠 수도 있다는 거죠. 까다로운 기질은 선생님들이 제일 고생하시는 유형이죠. 변화에 매우 예민하고 부정적인 정서가 강하게 나타나고 감정 폭발도 많고 고집도 강하고 이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도 체력, 정신적으로 지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색종이를 바꿔줬더니 이건 싫다면서 다른 색을 달라고 떼를 쓴다거나 활동 순서가 바뀌면 왜 자기는 지금 안 하냐고 불만을 폭발하기도 하죠. 이런 아이들은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아이가 아니라 변화가 힘든 기질을 가진 아이들인 거예요. 느린 기질은 조용하게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천히 적응하고 새로운 활동을 주면 부담스러워하죠. 조금만 밀어붙이면 바로 움츠러드는 유형이기도 해요.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 흔한 패턴이 있는데요. 새로운 모든 활동을 시작하면 자리에 앉아서 바라만 보고 친구들이 다시 시작해도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시작하는데 5분, 재미 붙이는데 10분, 다른 친구들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누구보다 더 잘 해냅니다. 기질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지만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지속됩니다. 특히 활동 수준, 민감성, 수줍음 같은 요소들은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늘 조용하고 수줍던 아이는 1, 2년이 지나도 여전히 조심스럽죠. 활동성이 높은 아이는 고학년이 되어도 가만히 있는 시간을 어려워하는 것과 같죠. 이런 기질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이후 행동 문제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까다로운 아이의 반응이 부모나 교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그 부적절한 상호작용이 아이에게 다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악순환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아기 때 금방 흥분하고 통제가 잘 안 되고 감정 폭발이 잦았던 아이가 청소년기가 되면 조금 더 충동적이거나 규칙 위반이나 친구 간 갈등이 증가되고요. 수줍고 억대적인 아이도 비슷한데요. 처음에 낯선 자극을 거부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외부 자극을 자꾸 피하려고 하고 주변에서 무시되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사회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제 기질 아이는 발표하는 것도 싫어하고 낯선 선생님 앞에서는 표정도 붓고 체험학습도 안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이 아이들을 충분히 지지해주지 않으면 커서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질이 완전히 고정된 건 아닌데요. 빌 스카이는 기질은 생물학적 기반을 가지지만 환경, 양육, 아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원래는 매우 수줍던 아이가 새 담임 선생님이 유머가 많고 따뜻한 분이라면 아이가 한 학기 만에 조금 적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원래 순하던 아이가 집에서 부모 갈등이 심해지면 민감하고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기질은 좋고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과 얼마나 맞는가가 핵심이고요. 순한 기질도 과도한 요구를 받으며 문제 행동이 생기는 것처럼 결국 중요한 건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 기질과 맞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죠. 아이 기질은 양육자에게도 영향을 주죠.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부모나 교사의 반응을 더 부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감정은 감정대로 부딪히고 기대는 줄어들고 부모와 아이 모두 힘들어져요. 기질 이해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그럼 부모나 교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질별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순한 기질은 그냥 두면 괜찮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자율성이 꺾이지 않도록 선택권을 주고 만약 아이가 얌전하게 앉아서 친구를 기다리는 아이라면 우리 땡땡이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을 정말 많이 배려해줬구나.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개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인내심, 침착함, 감정 수용이 핵심인데 환경 변화는 최소화해주고 아이가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갑자기 색종이 접기를 하다가 잘 안 돼서 바닥에 들어 누웠다면 우리 땡땡이 지금 속상한 거 맞지? 선생님 여기 있을게. 괜찮아지면 다시 알려줘. 이처럼 감정을 수용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느린 기질의 아이는 천천히 반복적으로 예고하면서 새로운 것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놀이를 시작하려는데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있다면 땡땡아 선생님이랑 같이 첫 단계만 해볼까? 이거 우리 땡땡이가 좋아하는 색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첫걸음을 도와주는 구조가 꼭 필요합니다. 결국 정서 발달의 핵심은 아이 앞에서 정서를 어떻게 다루는가인데 정서를 말로 표현하고 정서에 반응해주고 부모, 교사가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모델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기질은 타고나는 성향이지만 양육과 환경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교사와 부모의 반응 조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부모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아이 정서 발달과 행동도 달라집니다.